세금 납부는 국가에 속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인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유로 세금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5년이 지나면 체납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멈추거나 내가 모르는 체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요. 오늘은 국세 체납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죠. 국세 체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규익 세무사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체납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이런 현상이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카드 연체나 건강보험 연체처럼 여러 종류의 체납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중 국세 체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세 체납자는 약 132만 명으로 누적 체납액은 110조 이상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국세청이 징수를 시도하고 있는 정리중 체납액이 약 19조 4천억으로 역대 최대치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폐업한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이 증가하여 국세 체납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국세 체납이라고 하면은 뭐 못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네.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체납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예, 경기 침체 이유가 가장 큽니다. 더불어 최근 체납된 세금은 시간이 지나도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압류나 독촉 같은 조치가 한 번만 있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5년이 지나면 체납된 세금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납부고지, 독촉, 압류, 교부 청구 같은 조치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면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체납 문제는 뭐 내면은 해결이 되겠지만은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던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체납된 세금도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크게 세 가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체납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5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기간 동안 압류나 독촉 같은 조치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조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초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현재 압류가 걸려 있다면 그 재산이 애시당초 압류 대상이 아니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당초부터 압류금지 재산이었다면 면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체납기간, 시효 중단 여부, 압류 상태 이 세 가지를 판단해서 요건이 맞으면 면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안 내고 있으면 압류가 걸려지는 게 당연한 절책이 아닐까 싶은데 면책 조건이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합니다. 면책 제도가 실은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아닌 건 거죠?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면책 제도가 있으니 나도 한번 신청해 볼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세 면책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절대 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특히 체납 기간, 시효 중단 여부, 압류 처분의 적법성 같은 부분은 전문가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만큼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절차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좀 말로만 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1997년도에 세무서로부터 약 7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 세금이 20년 넘게 체납으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세무서에서 2000년도에 가족묘지가 있는 임야를 압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묘지는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 금지 재산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이 압류가 애초부터 잘못된 처분임을 주장했고 결국은 압류가 소급 폐지되면서 소멸시효가 정상적으로 인정되어 체납세금 전체가 소멸되었습니다. 예, 막혀있던 그 20년이라는 기간이 풀리면서 자동적으로 좀 그렇게 해제가 된 경우인데 또 이외에도 기억에 남는 사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만났던 분인데요.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경기도 오산에서 저희 세무법인이 위치한 의정부까지 직접 방문하셨던 중국 네네. 교포분의 사례입니다. 예? 친분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를 빌려주셨다가 무려 세 곳의 세무서에서 체납액이 2억 원 가까이 발생했던 사례인데요. 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국은 패소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체납세금이 소멸되지 않는 사유가 거래처 매출채권에 압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 매출채권의 실질 유무를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으나 그 거래처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난처한 상황이긴 했지만 담당 조사관에게 민법상 상거래 매출채권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과세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압류는 소급 해제되었고 그 결과 체납되었던 2억 원의 세금은 전액 면책이 되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절차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대리, 특히 체납 소멸과 관련된 절차는 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등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의뢰하시면 결국은 금전적인 피해만 있고 시간만 낭비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체납 소멸 절차를 상담받거나 의뢰를 하실 때에는 상대가 세무사인지 확인하시고 세무사 등록번호까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국세 체납을 고민하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죽음과 세금입니다. 아, 세금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기를 꿈꾸며 사회복귀를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거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세금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세금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세금 면책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신다면 세금 체납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규익 대표님과 국세 체납 소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